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7일입니다. 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말이 됐고 12월이 코앞에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저희가 벌써 태양광 한 지도 한 15년 다 돼가는 것 같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 그렇다 보니 예전에 준공하셨던 발전소들도 지금은 이제 리파워링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도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예전에 해놨던 것들도 현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품질도 좋아졌고, 예전에 2008년에 전시회를 가면 중국산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백스티 있는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실링한 자국이, 그 실리콘을 손으로 이렇게 발랐다 보니까 실링한 자국이 울퉁불퉁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고 전부 다 이 장비가 자동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모듈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동반 상승을 했다, 기술력으로 보면,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품도 좋아졌다 보니까 발전량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2006년, 7년에 설비를 해놨던 것도 그렇다고 해서 발전량이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토지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격거리가 충분해서 사실은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12년,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전량이 되게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거의 제일 앞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발전소의 매출은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이어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번 주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볼 건데요. REC 금액들이 4만원 코앞까지 왔습니다. 39,000원 후반대에 계속 머물고 있고, REC 현물 금액들이 좋아지고 S&P가 선방을 하고 있다 보니 또 장기거래 계약이 들어가신 분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죠. 왜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해야 되냐? 좀 안정적인 사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설비를 해놓으면 15년 동안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는 다만 설비가 제대로 건설이 되었고 매출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장기거래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실 손댈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서 손댈 것도 없고, 손댄다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안전관리자분들이 와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실 손댈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장기거래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냥 고정적인 매출, 발전량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매출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크게 손댈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장기거래 계약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이슈죠. 엄청나게 큰 이슈죠. 장기거래 금액이 계속 떨어질 때는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고, 장기거래 계약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기존에 되셨던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배가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태양광을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언제나 불만이었던 것들이 그겁니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다는 거, 기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이 더 돈을 잘 버는 게 아닌가? 라는 불만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겁니다. 태양광 사업은 99kW 하면 얼마예요? 100kW짜리가 얼마예요? 2억 1000이면 돼요? 2억 2000이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99kW 발전소의 매출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1MW의 발전소가 매출이 차이가 2배 이상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 100kW짜리가 발전소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을 수가 없겠죠. 분양을 하는데 99kW짜리 발전소 2억 2천 분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을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시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S&P가 다르고 REC가 다르고
가장 중요하게 발전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S&P와 REC와 발전 시간이 달라지는 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년, 20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그래프로 따지면 점점 차이가 커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99kW의 발전소는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어폐가 있겠죠. 그럼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문의를 하셨을 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걸 심플하게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이 판단을 하고 사업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믿고 주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사업자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여기에서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제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분양가 매입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유리합니까? 매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매입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발전소를 제대로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좋은 발전소는 싸게 나오질 않습니다. 좋은 발전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좋은 발전소는 당연히 비싸고요. 분양 같은 경우는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매출이 확정될 때까지 아니면 발전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이쪽 바닥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분양형 발전소 분양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못하죠. 왜냐하면 발전 시간이 얼마나 나올지 설비가 어떻게 완료가 될지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뒤에 보이는 배경화면에 있는 발전소도 2010년에 준공이 된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12년이 다 돼가는 발전소죠. 발전소는 지을 때 제대로 져놓으면 사실 손 갈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니다 보면 발전량이 너무 안 나오는 데들이 되게 많죠. 어쩔 수 없는 게 안 나오는 거 알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음영의 간섭이 있습니다. 방향이 안 맞습니다. 발전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시공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발전량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는 거지 아예 지역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남해안, 경상남도 일부 그리고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외적인 영향들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작년 올해는 조금 조용했죠. 그런데 큰 태풍들이 3, 4년에 한 번씩 큰 태풍들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요즘은 많거든요. 예전처럼 자잘하게 계속 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러려면 설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적을 계속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발전소의 매출이 계속 일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S&P랑 REC 변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REC가 어떻게 되고 REC가 얼마나 바뀌었고 REC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REC는 입찰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입찰을 잘하면 REC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입찰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거든요.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정책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정책적으로 조금 더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S&P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S&P 오늘 금액이 되게 높게 나왔는데 연도별로 보면요. 2001년도에는 50원이 안 했던 겁니다. 연평균입니다. 47원, 50원, 55원, 62원, 79원, 83원, 122원, 105원 하다가 2012년 13도에 피크를 칩니다. S&P가. 그랬던 것이 다시 2020년 68.52까지 바닥을 치면서 거의 6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S&P만 그러냐?
REC도 마찬가지죠. REC 금액들도 계속 변동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REC 더하기 S&P 정책이 바뀌어서 2017년을 기반으로 금액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나 REC나 전부 다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금액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발전량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에서 그랬나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미관을 너무 해친다 라고 뭘 언론에서 기사가 났는데,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야, 그럼 발전량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발전량만을 기준으로 보고 설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미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있는 발전 설비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자연이랑 조화롭고 되게 잘 설비를 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광급공사 하는 것들은 금액도 높다 보니까 시스템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시공비가 높았던 것들은 엄청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격거리도 넓고요. 그래서 발전량이 2008년, 9년에 준공된 것들도 지금도 3.8시간 이상 꾸준히 잘 나오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준공하는 것들이 발전량이 더 안 나옵니다. 차라리 이격거리가 너무 좁고요. 음영지는 데들도 너무 많고, 한 번 3.2시간, 3시간밖에 안 나오는 것들은 20년 동안 그냥 계속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옆에 산을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초기에 좀 제대로 설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좀 올바르게 알고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부 업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죠. 사실은 팔아먹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버섯 재배사, 곤충 재배사, 재배사 가중치 1.5라고 분양을 해놓고 1.5의 가중치를 못 받다 보니까 소송을 걸고, 그런데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져서 가중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물 금액이 좋아지다 보니까 REC 더하기 S&P 금액들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민원이 작아지죠. 가격이 미친듯이 떨어지면 민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태양광 산업이 계속 그렇게 변경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기준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너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사업주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발전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에서, 한정된 토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양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부의 시공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동쪽이건 남쪽이건 서쪽이건 그냥 아무 때로나 우리는 시스템 용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자꾸 좁혀요. 그러다 보니 앞뒷열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20년 동안 어떻게 바꿀 겁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모듈을 뜯어가지고 저 뒤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열마다 50cm씩을 밀어야 되는 걸 중간에 하나를 띄워가지고 맨 뒤로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뒤에 여유 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벌렸을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안 벌린 거거든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kW의 발전소는 얼마예요? 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0kW의 발전소는 값어치가 다 다릅니다. 2억에도 안 팔리는 발전소도 있는 거고 2억 5천인데도 팔리는 발전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돈이 되면 매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속이고 판매를 하려고 하죠. 발전량도 안 나오는데 발전량 잘 나온다라고 하고, 매출이 안 나오는데 매출 잘 나온다고 하고, 통장을 갖다 보여줬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발전 매출이라고 와서 얘기를 하면 10%의 차이가 나겠죠. 이런 단순한 것들까지 좀 알아보고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무조건 100kW의 발전소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오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가치들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발전 시간 안 나오는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발전 사업주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2시간이 발전을 하는 곳과 3.52시간이 발전을 하는 것과 3.9시간이 발전을 하는 것들은 10%씩 매출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2시간이 발전을 하는 것과 4.2시간이 발전을 하는 것은 30%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500kW다 보니까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오류입니다. 그렇게 발전소를 평가를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민감하게 고민을 하셔서 발전 시간과 매출과 아니면 계약 단가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 여부들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